그리고 마지막에 시험 전날에는 빠르게 보고 갔는데요. 실제로 여기서 출제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을 흔드는 거는 실력이 아니라 멘탈이에요. 나는 이 시험을 위해서 충분히 준비했다고 스스로에게 계속 말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처럼 정말 예민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 드리고 싶은 팁인데요. 여러분들께 드릴 선물도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영상 마지막에 공개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세무사 헤일리의 합격 노트 세무사 헤일리입니다. 많은 수험생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 세무사 2차 시험을 한 달도 채 안 남긴 상황에서 불안과 압박감에 쌓여 있으실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저희가 6개월, 1년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합격과 불합격의 결과는 단지 점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1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크게는 나의 미래까지 좌우하니까요. 이 시기 특히 장수생일수록 압박감이 크잖아요. 주위의 시선, 나이, 반복된 실패의 경험들이 겹쳐지면서 이 시기를 견디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저 역시도 정말 그랬거든요. 저는 평소에 정말 예민한 성격이에요. 제가 예술 쪽에서 있다가 온 영향도 있을 것이고 무언가 몰입해서 집중하면은 정말 극도로 예민해져서 다른 일도 잘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2차 시험 한 달 전쯤에 제 인생에서 정말 가장 예민했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요. 그랬던 제가 긴 삼수생활과 세무사 수험생활을 거치면서 불안감을 줄여내고 마지막 마무리 공부에 몰입해서 성공적으로 수험생활을 마쳤던 몇 가지 팁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달 전 공부는 단순히 반복이 아닙니다. 저는 압축된 반복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제는 수험생분들이 연습서로 반복하시는 분들은 연습적으로 많이 반복하셨을 거고 오답노트 만드시는 분들은 오답노트도 있으실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거를 보면 안 되고 내가 시험장에 뭘 가져갈 건지 마지막에 뭘로 정리할 건지 대충 아웃라인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일단 했던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는 무조건 연습서 중심으로 돌렸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전체 복습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전체 복습이 정말 문제를 다 푼 거는 아니고요. 연습서를 전체 페이지로 나눠서 틀린 부분이나 중요했던 부분을 빠르게 넘기면서 봤었습니다. 이때 풀이 방법이 정말 바로 생각나지 않는 부분은요. 직접 연습장에 풀이를 쓰면서 공부했었어요. 그리고 오답만 훌쩍훌쩍 넘기면서 보면은 쓰는 감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몇 개는 직접 풀어봐야 하는데 이 풀어보는 문제는 기출로 가져갔었어요. 그래서 추가로 기출도 한두 개씩 끼워가면서 풀면서 실전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서머리 복습이 있죠. 요약서도 마지막에 꼭 보고 가셔야 해요. 다음은 세법학인데요. 세법학은 요약서 복습과 모의고사 복습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일단 요약서 복습 같은 경우는 외웠던 부분들을 목차를 그리듯이 떠올리면서 넘기면서 빠르게 확인했어요. 어떤 판례가 있고 포인트는 뭐다 이렇게 떠올리면서요. 그리고 지금까지 봤었던 유해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주요 포인트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모의고사 복습 같은 경우는 이제는 연습장에 전부 써볼 시간은 없고 내가 어떤 내용을 쓸 거다 이렇게 목차 정도 써보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쓰다가 너무 손이 아프다 싶으면 타이핑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세법학은 기출보다는 사실 모의고사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출은 이미 나왔던 문제지만 모의고사는 선생님들이 중요한 문제들을 출제하시는 경향이 크니까요. 그리고 책은 절대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코어로 보셨으면 끝까지 코어로 보시고 임팩트로 보셨으면 끝까지 임팩트로 보시고 보시던 책을 끝까지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별로 각각 A, B 논제를 알려주시는 거 거기서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꼭 챙겨가세요. 두 번째는 이제 공부 시간을 시험 시간표에 맞춰야 된다는 것인데요. 새벽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오전 공부도 하시고 오전에는 재무회계나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세법학을 보는 순서예요. 이 흐름을 타는 연습은 시험장에서 집중력과 연결이 됩니다. 시크릿이라는 책을 보면은 처음에 인간은 에너지로 되어 있고 에너지의 흐름이 미래를 좌우한다고 나와요.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나의 모든 에너지를 시험에 맞춰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험 전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세무회계 같은 경우
그러니까 회계학 2부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헷갈리거나 틀렸던 부분들을 노트에 따로 정리를 했었어요. 그리고 재무회계나 원가관리회계 같은 경우는 연습서에 정리를 한 다음에 연습서로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험 전날에는 이 오답노트와 연습서에 정리된 부분만을 빠르게 보고 갔는데요. 실제로 여기서 출제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암기 이상의 효율적인 정리 전략이니까요. 내가 실수하는 부분들을 체크하고 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하루 전에는 몸 컨디션 조절하는 게 핵심이에요. 저는 항상 아침 6시에 일어났었어서 같은 시간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했었고 거의 매일 운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날에는 가볍게 러닝을 빼지 않고 했습니다. 이렇게 라이프 패턴을 단조롭고 꾸준하게 유지를 해서 컨디션을 조절해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해도 시험 전날엔 잠이 잘 안 와요. 저도 굉장히 예민한 성격이어서 실제로 푹 자지는 못했고 누워서 정말 생각만 하다가 잔 시간만 따지면은 6시간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됐다고 해도 내 마인드셋이 정말 중요한데요. 내가 쌓아놓은 것으로 무조건 다 이길 수 있다. 이런 긍정 회로를 계속 돌려주셔야 합니다. 시험 당일 아침에 1시간 정도는 마지막 공부를 하고 갔었는데요. 아침으로 머리가 잘 돌아갈 수 있게 당분이 있는 과일을 먹고 시험장에 갔었어요. 그래서 덕분에 시험날에 아침에 비교적 맑은 정신으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과일 먹고 마지막 공부하고 이런 패턴은 한 시험 전날뿐만 아니라 이틀 전부터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시험 당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특히 시험 당일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험과 관련된 대화는 절대 금지입니다. 저는 원래 스터디도 안 했고 혼자 공부하기도 했어서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는데 시험 볼 때 친구끼리 혹은 커플끼리도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이야기하시는 거를 자연스럽게 듣게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이번에 재무회계가 쉬웠다. 이번에는 90점 안 넘기면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막 들려오고 일부러 시험장 분위기를 조장하려고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크게 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당일에 시험장 분위기에 휘둘려가지고 멘탈이 흔들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친구가 있더라도 서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혼자 오롯이 자신만의 루틴을 끝까지 유지해서 세법화 2부까지 완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일부러 귀마개를 가져가서 쉬는 시간에 나가서 스트레칭 하면서 계속 외웠던 것을 입으로 너무 떨리니까 입으로 내뱉으면서 연습을 했었는데요. 이게 정말 도움이 됐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자신감입니다. 99%의 공부는 이미 해두신 거고요. 마지막 1%는 자신감으로 채우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의 공부는 끝났어요. 사실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더 공부를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남은 거는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을 흔드는 거는 실력이 아니라 멘탈이에요. 내가 모르는 문제가 절대 안 나올 것처럼 나는 이 시험을 위해서 충분히 준비했다고 스스로에게 계속 말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처럼 정말 예민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 드리고 싶은 팁인데요. 신경 쓰일 일을 아예 만들지 마세요. 친구든 가족이든 말을 삼가고 필수적인 말만 하고 좋은 말만 해야 합니다. 길거리에 쓰레기가 보이면은 줍고요. 버스를 타면 자리를 양보하고 도덕 교과서 같은 라이프 패턴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죠. 정말 인간이 너무너무 간절해지고 무언가 너무너무 원할 때 극도로 예민해지면 그때 내가 이거 잘못해서 시험에 떨어지는 걸까? 내가 이것 때문에 불합격하게 될까? 이런 이상한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저도 그랬고요. 진짜 예민하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는데요. 정말 신경 쓰일 일을 아예 1도 만들지 마세요. 이게 정말 도움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기운을 모아서 나를 합격으로 가게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예민함에 어떤 어두운 기운도 발을 못 들이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이게 정말 다르고 해오던 방식이 있으시면 그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한 거는 정말 정답이 아니에요. 다만 저는 아는 세무사 선배가 하나도 없었고 이 방식이 맞나 틀리나 늘 고민하면서 많이 알아보기도 했고 스스로 질문도 많이 하면서 정리한 방식이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자 1000명이 넘었거든요. 구독자 1000명이 넘은 기념으로 제가 한 가지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새법학 암기 영상에서 공개했던 저만의 새법학 암기 노트를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고정 댓글에 구글 폼을 남겨주시면 메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법학은 마지막으로 빠르게 보시는데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정말 하실 수 있거든요. 스스로를 믿으시고요. 그리고 시험장에서 멋지게 자신있게 문제 푸는 나 자신을 상상해보세요. 내가 보내온 그 긴 시간들이 곧 자신감이거든요. 그냥 사실 너무 불안할 수밖에 없죠. 불안할 수 없는 시간들을 불안함을 어떻게 없애보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냥 버티면은 시험 당일이 오고요. 그 시험 당일에 내가 보내온 시간들이 결국에는 할 거니까요. 우선 나 자신을 믿으면서 버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더 도움이 되는 영상들 많이 올려보려고 합니다. 영상들 더 빠르고 쉽게 편하게 보시려면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러면 다음 영상들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